안녕하십니까. 자작거리 알레고리적 상상력 오늘 다섯 번째 인생은 아름다워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는 1997년 이탈리아의 로베르토 베니니가 감독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이자 극본에도 참여한 로베르토 베니니는 주인공 귀도 역을 연기하고요. 그의 부인 니콜레타 브라시는 극중 부인 역할인 도라 역을 연기하죠. 로베르토 베니니는 이탈리아어로 제작된 영화에 출연한 이탈리아 연기자로서는 예외적으로 물론 영어 더빙판은 있었겠지만 전적으로 미국이나 영국 연기자에 치중하는 오스카 나무주연상을 거머쥐는 특별한 성과를 거둡니다. 이 영화는 오스카 외국어 영화상뿐만 아니라 유럽 칸느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하는 등 비평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는 한편 온 세상의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으며 예술성과 대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사로잡는 기염을 토하죠. 스토리텔링적 측면에서 인생은 아름다워는 이를테면 1부와 2부가 분명히 구분되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1부는 떠돌이 귀도가 숙부를 찾아온 이탈리아 한 마을에서 도라를 만나 첫눈에 사랑에 빠지면서 이미 혼처가 정해진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아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사정을 엎치락뒤치락 슬랩스틱 코미디적으로 풀어갑니다. 이 부분에서 귀도는 엄청 수다스럽고 좀 경박하고 심지어 많이 무책임해 보이기까지 하죠. 2부로 넘어가면 독일군이 마을에 들어오고 유태인인 귀도와 아들 조슈아를 붙잡아 유태인 수용소로 끌고 갑니다. 이탈리아인이었던 도라는 남편을 쫓아 수용소까지 따라가죠. 여기에서 영화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수용소의 살벌한 분위기에서 귀도의 가벼움은 삶에 대한 긍정과 달관으로 충만한 현자의 풍모를 띠게 됩니다. 귀도는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수용소에서 부인을 위해 부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고요. 가스실로부터 아들을 구하려는 거의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시도를 감행합니다. 그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아들 조슈아는 유태인 수용소의 모든 것이 단지 술래잡기 게임의 무대 정도인 걸로만 믿게 되고요. 결국 아버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게임의 한 부분인 걸로만 흘려 넘깁니다. 그렇게 귀도는 독일군의 손에 죽게 되고 수용소는 미군에 의해 해방되어 돌아와 조슈아는 귀도의 희생으로 생명을 구하죠. 사실 인생의 아름다움의 일부격인 전반부는 좀 너무 정신없는 슬랩스틱의 상투적인 내용으로 관객에 따라 지루함까지 느낄 수 있고요. 반면에 이부격인 후반부는 유태인 수용소의 살벌함을 좀 너무 비현실적인 설정으로 덮어 씌움으로써 관객에 따라 황당함까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거의 마지막 부분, 기도가 독일군에게 붙잡혀 처형당하기 직전 숨어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아들 조슈아에게 보내는 장난기 가득한 윙크와 우스꽝스러운 걸음걸이는 순식간에 이 모든 것에 연금술의 마법을 걸어버립니다. 곧 처형당하게 될 이 절박한 상황조차 게임으로 알고 아들이 상자 속에 마음 놓고 그대로 숨어 있게 하려고 아버지가 짓는 웃음과 걷는 몸짓은 이 영화 전체의 격을 한순간에 차원이동 시켜버리죠. 예,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내 생각에 이 장면은 아마도 세계 영화사 전 역사를 통틀어 가장 힘이 센 연기적 지점일 겁니다. 단지 한 장면으로 영화 전체를 받쳐준다는 의미에서 말이죠. 나중에 아들이 커서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그 모습은 아들에게 엄청난 생명심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가족을 구하기 위해 죽음 앞에서 아버지가 보인 우스꽝스러운 몸짓에 내포된 의연함에 대한 기억은 이제 아들이 삶에서 아무리 힘든 일에 부딪히더라도
빛과 생명으로서 아들에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예. 이 영화를 본 관객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장면을 최고의 명장면으로 손꼽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어른까지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 고전의 품격이 느껴지는 로베르토 베니니 일생일대의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허진호 감독의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아버지를 위해 아들이 비디오 작동법을 쓰는 장면 정도가 격의 소통성에서 이 장면과 어깨를 견줄만 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철없던 아이 같던 떠돌이 귀도가 언제 이렇게 지혜로운 아버지로 성장한 것일까요? 스토리텔링의 필요에 의해서 별다른 계기도 없이 갑자기 주인공이 지혜로워지는 설정이라면 솔직히 평범한 오락 영화의 범주를 벗어나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이 영화가 그럴 리는 없습니다. 영화 앞부분에 도라가 결혼을 발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귀도가 도라를 말에 태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보쌈을 해버리는 장면인데요. 귀도로 하여금 이토록 대담한 행동을 하게끔 한 것은 한마디로 욕망입니다. 그래서 귀도는 첫날 밤을 보내기 위해 도라를 자기가 머물고 있는 방으로 데려가죠. 그런데 방문 열쇠를 깜빡한 귀도가 철사를 구부려 문을 열려고 난리를 치고 있을 때 도라는 기도의 방 맞은편에 있는 화원으로 사라집니다. 그제야 기도는 욕망에서 깨어나 도라가 사라진 화원을 향해 엄숙한 걸음을 옮깁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조금만 눈여겨보면 기도를 연기한 로베르토 베니니의 표정이 욕망을 승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순간 기도는 결혼에는 정열과 욕망만이 아니라 책임과 희생이 수반됨을 깨닫습니다. 대부분의 관객이 흘리는 장면이지만 이 영화의 격을 책임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연기적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로베르토 베니니가 자신이 창조한 이 장면의 의미를 명확히 손에 쥐고 연기하고 있음은 틀림없습니다. 영화는 여기까지가 이를테면 일부입니다. 이 장면, 바로 다음 장면이 둘이 사라진 화원에서 아들 조슈아가 장난감 탱크를 갖고 놀면서 밖으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몇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를테면 2부가 시작되죠. 앞에서 언급한 윙크와 우스꽝스러운 걸음걸이 장면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장면이지만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 장면은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여백의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도가 화원을 향하는 6계단을 얼마나 엄숙한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르고 있는가를 본다면 이 장면이 1부와 2부를 연결하는 지점일 뿐만 아니라 영화 전체의 연기적 맥점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객은 한 큐 아래 여백에서 코끝을 스치는 여운의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기를 나는 바라고요. 인생은 아름다운 귀도가 친구 페루치오와 마을로 차를 몰고 들어오다가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지금 세상은 나치즘과 파시즘의 브레이크 없는 광기로 바국을 향해 치닫고 있죠. 영화 전체를 일관하는 귀도의 엉뚱한 모습은 죽음의 광기에 맞서는 생명의 어릿광대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어릿광대짓. 이 영화는 따분한 일상이 보는 관점에 따라 마법으로 가득 차 있고 수수께끼와 술래잡기도 보는 관점에 따라 죽음일 수도 있고 생명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관객에게 건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장면을 이렇게 알레고리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짐작하시겠죠? 네. 독일군의 살벌한 말이 기도의 입을 거치면 생명의 놀이가 됩니다. 몇백만의 생명을 앗아간 유태인 수용소의 이야기에
인생은 아름다워란 제목을 붙인 로베르토 베니니의 용기는 정말 대단하지 않는가요? 기도가 독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라치에는 이탈리아어로 고마워요란 뜻입니다. 처형되기 직전 독일군에게 보내는 기도의 미소를 떠올려 봐도 좋겠고요. 처형되기 직전에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는 독일군에게 보내는 기도의 미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베르토 베니니에게 죽음과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따라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는 행위는 파국일 수도 있지만 숭고함일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기도가 화원의 계단을 오르는 장면은 앞으로 부딪히게 될 죽음의 광기에 맞서는 숭고함의 의식과도 같은 여백에서 여운의 울림을 울리는 저작거리 알레고리적 상상력이 빛나는 장면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우는 기억에 관한 영화입니다. 나이든 조슈아는 한치 앞도 보기 힘든 안개 속에서 잠든 자신을 품고 가는 아버지의 숨결과 채취를 기억합니다. 이것이 이 영화의 맨 첫 장면이에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나는 나 자신에게 나에 대한 가족의 기억이 과연 생명 쪽일까 죽음 쪽일까를 물으면서 문득 소스라치게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기억은 생명 쪽일까요? 죽음 쪽일까요?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자신에 대한 기억을 한 발 앞서 생각해 보게 하는 것만으로도 로베르토 베니니의 몸짓과 표정은 세계 연기예술사의 밤하늘에 눈부시게 떠 있는 북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화는 무수한 비극을 겪어온 인류에게 그 비극의 기억과 더불어 어떻게 새로운 세대들이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에 대해 놀라운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로베르토 베니니는 이탈리아와 독일 또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감사의 말 그라치에를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예, 로베르토 베니니의 이런 희망을 담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조슈아는 만세를 외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들이 그 장면들에 따른 설득력 있는 한 큐 아래의 장면들을 이 영화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 큐 아래. 이것이 예, 저작거리의 알레고리적 상상력이죠. 모든 장면들이 모든 장면들에 따른 그런 고리들이 엮어지는 설득력을 내포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한마디로 인생과 아름다워의 로베르토 베니니는 20세기를 정리하고 21세기를 맞이한 최고의 연기적 결실을 성취하면서 저작거리 알레고리적 상상력이 무엇인지를 온 세상에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은 있으시면 혹시 나와 이런 뜻을 함께 하시는지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신 분 중에 다시 한번 보시는 분이 있으시면 아, 로베르토 베니니가 이 영화에서 공들여 한 큐 아래 깔아놓은 그런 저작거리 알레고지역 상상력에 옷깃을 여미면서 다시 한번 이 영화를 보시면 어떨까요? 예, 그런 내 바람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